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근래 세계적으로 선거 조작은 전산 조작과 이에 걸맞는 실물 투표지의 투입에 양동작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기라고 부르든지 아니면은 투표지 분류기라고 부르든지 간에 일단 선거와 투표 과정에 전산 장비가 도입되고 이 전산 장비는 대부분 외부와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선거 조작에 악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1차 조작은 지난 총선 당시에 사전투표에서 투표가 한참 진행 중에 모처에서 사전투표소와 똑같은 환경에서 유령표가 계속해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따라서 부정선거를 막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외부와 연결되는 전산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개표로 가야, 그래서 원천적으로 전산 조작에 의한 선거 조작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2009년 3월 3일 날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가 전자투표기 사용에 대해서 내린 위헌 판결은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에게 선거 무결성을 다시 한번 더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투표지 분류기를 넘어서서 전자투표기 도입을 추진하는 일군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그런 발상이고 위험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있는 박병석 교수는 전자투표기 사용에 대한 위헌 판결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프리드릭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소식지에 장문의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소식지에 기고한 내용의 핵심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정리정돈하게 되면은 우리의 선거 제도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현재 투표지 분류기뿐만 아니고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 문제, 그리고 동시에 6월 28일 재건표 문제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2009년 3월 3일 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5년도 독일의 제16대 연방의회 선거에서 전자투표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헌 판결의 주요 근거는 소프트웨어의 하자나 결과 조작의 의도 여부에 대한 인지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전자투표기나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일반 유권자들이 인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이 부분에서 아주 인상적인 부분은 사용자 중심이 아니고 소비자 중심으로, 관 중심이 아니고 민 중심으로, 선관위 중심이 아니고 선거의 투개표의 편리성 중심이 아니고 바로 국민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부분이 국민 중심에 맞춰졌기 때문에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가 전자투표기 사용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리게 된 겁니다. 정말 투표자들이 최소한 전자투표 행위에 대한 신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경우든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아무리 발전된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더라도 일반 유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작동 방식과 결과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고 또한 추후에 손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유권자가
투표지 분류기 방식의 투개표 시스템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쉽게 추후의 감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요구할 수 있고 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풀어 사용하게 되면은 유권자들이 쉽게 투표 과정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투표 전반에 대한 의심이나 의혹이 생기게 되면 쉽게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도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은 속이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바코드를 사용하면 되는데 QR코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바코드는 번호를 검시해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그러나 QR코드는 QR코드 리더기를 이용해야 되고 리더기를 통해서 읽을 수 없는 그런 숫자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조작이 쉽다는 것이죠.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조작이 쉽다는 겁니다. 단순해야 되고 연결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원칙을 왜 대한민국은 선관위책이 수용하지 않느냐 이야기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은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시민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전자투표기 사용 이전에 일반 유권자들이 전자투표 작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제어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인지, 제어, 검증 이것을 전제로 할 때 전자투표기가 사용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 땅땅땅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린 겁니다. 다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의 공공성에 부합되게 유권자들이 전자투표기의 작동 원리와 메커니즘을 꿰뚫고 있어야 되고 또 사후에 조금이라도 선거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재건표 혹은 검증을 요구해야 되고 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2009년 3월 이전인 2008년 10월 28일 날 공개 심의에서 대부분 그런 재판관들이 비판적 의견을 그러니까 독일이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나온 이야기가 현재 시스템으로는 기표된 투표의 정확한 저장뿐만 아니라 집계까지도 제대로 제어할 수 없다는 점이 바로 전자투표기의 치명적 결함이다. 이렇게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도 선거 과정에 대한 검증이 너무 전문적이지 않아야 되고 쉬워야 된다는 부분을 또한 강조합니다. 즉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 과정 전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근거 3가지 가운데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 첫 번째는 전자투표기 사용에 따른 선거 과정의 사후 검증 가능성 여부가 어려웠다. 먼저 유권자 자신이 별다른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자신의 투표가 조작되지 않고 그렇게 유권자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스스로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을 만큼 쉽고 단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직선거는 민주주의와 공화국과 법치국가에 관한 헌법 규정에 기초한 것으로 선거의 모든 과정은 헌법상 인정되는 특별한 예외 조건이 없는 한 공개적으로 심사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선거 과정과 선거 결과 집계를 제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보면은 모든 것이 선관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선관위에게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위임한 거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선관위가 국민을 종으로 부리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되어 있는 겁니다. 고압적이고 그리고 아주 협조하지 않고
공무원이라는 것이 종복이지 않습니까? 종복, 서번트지 않습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는 건데 국민을 좌지우지하는 조직으로 바꿔져 버린 거죠. 또 두 번째, 연방헌법재판소의 근거는 연방전자투표기 시행령의 우연성입니다. 연방선거법 제35조는 전자투표기를 사용한 투표의 공정은 헌법상 하자를 지지지 않는 반면에 연방전자투표의 시행령은 선거의 공공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적이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연방전자투표기 시행령은 유권자들이 직접 선거의 핵심 과정을 인지하고 그리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전자투표기는 기표된 투표가 조작되지 않은 재집계되는지 여부를 쉽게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연방의회가 제정한 시행령은 아주 손쉬운 검증 과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모두 다 종합하게 되면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선거 과정에서 전산 장비를 도입하는 그런 전제 조건은 국민들이 선거 과정 전체를 쉽게 인지하고 제어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다음으로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쉽게 검증을 요구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의 재검표는 413일이 경과할 정도로 그렇게 검증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재검표 또한 전문가들이 알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될 뿐만 아니고 국민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검증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아주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증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전산 장비의 도입은 바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 전자투표기 사용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 중요한 근거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점을 투개표 과정의 편리성이나 신속성과 같은 선관위측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표를 던지는 시민들과 유권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현재 한국의 그런 선거제도는 선관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 시민 중심으로 유권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교훈입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주인은 국민이지 주인은 연방의회도 아니고 주인은 연방 차원에서 선관위도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이 국민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인이 선관위가 돼버린 겁니다. 이것을 원위치 시켜야 우리가 좀 더 반듯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깃털을 한 번 더 이렇게 재정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